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영포티라고 들어보셨죠? 영원히 청춘이고 싶은 40대 중년을 일컫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과거 X세대로 불리워졌던 94학번, 그러니까 75년생을 전후한 세대를 지칭한다고 하죠. 소위 쉽게 말해서 영포티, 젊은 40대, 젊게 살고 싶어하는, 젊게 살고 있는 요즘 40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포티가 사교육비 때문에 점점 점심을 굶거나 편의점에서 먹는 편의점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요즘 영포티의 하루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밥은 편의점에서 해결하고 커피는 테이크아웃, 쇼핑은 미루니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생각할 여력이 좀 없기 때문인데요. 영포티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집, 아이, 노후, 부모,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는 사교육비가 또 차지하고 있죠. 사교육비는 이상하게도 줄어들 기미가 없고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고 효과는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안 시키면 우리 애만 뒤처질까봐 두려워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교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의 문제에 더 가까운 건데요. 우리는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며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교육비는 아이를 위한 선택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비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에서는 영포티가 점점 편의점족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삶의 대부분을 싸고 빠르고 고민 없는 선택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는 사교육비는 정말 줄일 수는 없을까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줄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확실히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영포티의 삶은 계속해서 편의점족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교육비는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그럼 먼저 영포티는 왜 편의점 문화에 젖어들고 수렴하는가라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포티가 편의점에 자주 간다고 해서 그게 소비 성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싸지도 않고 품질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결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포티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의사결정을 동시에 떠안고 있는 세대임에는 분명합니다. 주택대출 상환 여부, 아이 교육 반영, 노후 준비, 부모 의료비, 직장 안정성 등 이 상태에서 저녁 한 끼 간식 하나까지 고민할 여유는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점점 저렴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안 따져도 되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되는 선택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주는 공간이죠. 사실 편의점이 언제 저렴하진 않습니다. 모든 음식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럼에도 자주 가는 이유는 편해서 정신적 여유는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교육비와 정확히 비슷한 구조라는 겁니다. 사교육비도 마찬가지죠. 비싸다, 효과는 불확실하다. 그래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했을 때 생길 불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거죠. 편의점과 사교육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선택을 하면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영포티는 지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판단력이 고갈된 상태다. 판단력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다.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결정할 게 너무 많은 세대이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은 점점 고민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계속 수렴하게 되는 거죠. 편의점처럼, 사교육처럼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교육비 문제는 의지의 문제나 교육관의 문제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관리의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 좀 편협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사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하고 안 필요하면 안 하고 돈이 좀 많이 나간다면 그냥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저렴한 거 해도 됩니다. 분명히 사교육비로 인해서 꼭 성적이 올라간다. 내 아이가 꼭 커진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편의점 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교육비가 부담이라는 말은 오래됐죠. 그런데 영포티에 와서 이 부담이 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사교육비가 추가 비용이 아니라 바로 고정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교육이 선택이 되었다면 지금은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한 달 가계부를 보면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는 고정인데 사교육비는 변동비였는데 이것이 고정지출로 변경되어 거죠. 문제는 이 고정비가 생활비처럼 유연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식비는 줄일 수 있고요. 외식은 미룰 수 있죠. 여행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가 다니고 있고 이미 레벨이 올라가 있고 중간에 끊으면 손해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손대기 어려운 지출이 사교육비죠. 사교육비가 영포티를 더 압박하는 이유는 지출 구조가 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 나이가 한 살 오를 때마다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초등 저학년 때는 비교적 완만하고요. 고학년 때는 조금 상승합니다. 급격히. 그리고 중등 교육 때는 과목 분화가 일어나고요. 고등교육 때는 시간당 단가가 폭증하죠. 즉 사교육비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건데요. 이 시점이 대출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고 직장 안정성은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하는 영포티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그래서 체감 압박이 크다라는 건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효과를 즉시 검증할 수 없는 비용이다라는 거죠. 오늘 학원 보냈다고 이번 달에 돈을 썼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과는 몇 년 뒤에나 드러나죠. 그마저도 사교육 덕분인지 아이 개인 역량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매달 정확하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 지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구조는 부모의 불안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영포티는 사교육비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효과는 모르겠지만 안 하면 더 불안하다. 이런 결론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교육비는 교육비가 아니죠. 심리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보험처럼 인식되기 시작하면 비용은 줄어들지 않죠.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기 어렵고 보험은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사교육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사교육비가 영포티를 압박하는 이유는 금액이 커서가 아니다. 고정비가 아예 되어버렸고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해서 효과 검증이 아예 불가능하며 불안을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교육비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다. 압박적인 구조 때문에 영포티가 줄이고 싶어도 머리로는 알지만 절대로 실천은 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냐는 질문은 사실 질문 자체가 조금은 틀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질문은 이걸 겁니다. 왜 줄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는가라는 것일 텐데요. 이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줄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뭘까요? 바로 사교육비 소득이 늘어서 증가한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월급이 크게 늘었냐고요? 아니죠. 여유 자금이 많아졌냐 따져보세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사교육비는 생활비보다 먼저 고정비가 되었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다라는 거죠.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런 환경 중에 하나는 비교 기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비교 기준이 평균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부모는 평균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되게 뭐라고 하면서 시키죠? 사교육을? 다들 이 정도 하니까 뭐 최소 이만큼은 해야 한다더라 라고 하면서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들은 그들은 뭐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보통 상위 기준을 말을 하죠. 상위 20%의 소비가 하위 80%의 기준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기준에서 이탈하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비용보다 이탈을 좀 더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사교육비가 준단 비용이 매우 큰 지출이다. 이런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원비 5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죠. 이미 다니고 있고, 이미 진도가 나가 있고, 이미 뒤처질까봐 라는 서사가 앞에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만두면 돈을 아끼는 느낌보다 손해보는 느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비는 지출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중단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일단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 이거는 가장 중요할 텐데요. 바로 성과평가 불가능 비용입니다. 사교육비는 성과평가가 아예 불가능해요. 성적이 올라도 이게 학원 덕분인지도 모르고요. 성적이 안 올라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즉, 잘 돼도 계속하고 안 돼도 계속한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에서 줄일 명분이 생길 수가 없어지고 검증 불가능한 미래를 위해 검증 가능한 현재 돈을 계속 지출하고 있다. 이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사교육비는 어쩜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효과는 모르겠는데 안 하면 더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줄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 순간부터 교육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교육비로 힘들어하는 영포티가 줄여야 하는 사교육으로서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가장 먼저 손대야 할 영역은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과도한 선행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의 사교육은 학습 효과보다 부모 심리 안정 효과가 훨씬 크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계속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까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교육 논리가 사실 없어야 되는데요. 이건 불안의 시간적 어떤 선행인 것 같아요. 저학년 선행의 문제는 사실 돈이 아깝다는 데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습 효율이 낮고 흥미에 있어서 어떤 소진이 빠르고요. 이후 구간에서 쓸 에너지를 미리 태워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교육은 가성비가 아니라 사실 가심비 지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바로 관리형 종합학원 다니는 건데요. 여기는 공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공부를 좀 관리해주는 학원 비용이죠. 뭐 숙제 체크, 진도 관리, 출결 관리. 이 기능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비용 대비 효율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죠. 이런 학원은 이런 학원은 사실 교육 서비스라기보다는 부모의 역할을 외주화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높고 성과는 불명확하고 끊으면 부모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 구조에서 학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부모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건 수업이 아니라 관리 방식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좀 가장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바로 이 영어 사교육 매우 심하죠.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 목적 없는 영어 사교육이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는 어릴수록 좋다, 뭐 노출이 중요하다, 감으로 익혀야 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부모들이. 분명 맞는 말이죠. 하지만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바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는 지속력인 것 같아요. 영어는 짧게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떤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은 가정이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학원은 다니지만 집에서는 안 쓰고 있어요. 뭐 목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영어 교육이 아니라 조금 영어 노출을 소비하는 데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어의 노출은 학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죠. 환경이 없으면 돈만 들고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무엇을 더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내려놓을까의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좀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사교육비로 힘들어하는 영포티들은 이제 결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삶을 얼마나 포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일 텐데요. 영포티가 편의점으로 몰리는 이유는 게을러서도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걸 동시에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사교육비는 저는 분명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큰 마음의 결단과 전략 없이 줄이면 분명 실패할 거고요. 구조를 바꾸면 숨이 트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덜 불안한 부모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그러려면 정해야 될 겁니다. 부모들이요. 아이들의 삶을 위해 아이들 미래에 투자한다라는 생각 좋습니다. 분명한 건 부모도 미래가 있어야 아이들도 더 건강한 생각과 사고력을 갖고 훌륭하게 클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 이유들을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정해놓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하면 사교육비는 분명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